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와이드입니다. 네, 북중 접경 지역과 바다로 떠내려오는 북한 쓰레기들을 한데 모아서 연구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김동환 교수 모시고 북한 실상 한번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기 이제 화면에 가져 나오신 게 북한 쓰레기라는 거죠. 이번에 그 오물풍선에서 나온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한국의 서해안과 예. 동해안에서 직접 수거를 한 거고요. 북한 주민들이 실제 사용한 쓰레기가 바다의 파도를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북한을 연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쓰레기를 통해서 이제 북한 실생활을 연구하기 위해서 평소 모아오신 네, 맞습니다. 물건들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7차례에 걸쳐서 오물풍선에서 날라온 것들은 아니군요. 일단.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대충 그 오물풍선에 들어있는 것들과 물론 이제 거기에 아주 지저분한 오물도 있지만 네. 대충 그 오물풍선 안에 들어있는 쓰레기와 비슷한 거군요. 그러니까 좀 수집한 것들이.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오물풍선의 내용물을 통일부가 공개를 했었는데요. 예.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뭐 양말도 있었고요. 또 어린아이 동네이도 들어있었는데 그게 단순하게 바늘로 깨맨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그야말로 헝겊을 덧대어서 야 정말 21세기 어떻게 이렇게 양말을 신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너무 열악한 상황을 볼 수 있었는데 네. 바로 그러한 내용물들과 동일한 것들이 이 동해안과 서해안에 떠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하나하나 좀 그 이제 꿰맨 신발도 보이고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번 통일부에서 공개한 것은 양말이었는데요. 이건 신발입니다. 네. 겉에 보면 이렇게 실로 깨면 자국이 있는데 예. 안쪽에 들여다보면요, 이렇게 새롭게 헝겊이 있죠. 예. 이건 단순하게 이제 깨면 게 아니고 워낙 많은 부위가 훼손이 됐으니까 거의 다 찢어졌는데 맞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네. 헝겊으로 여민 자국이 보이네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안쪽에 보면 헝겊으로 새롭게 네. 덧댄 흔적이 있죠. 그런데 통일부가 제시한 그 자료에 보면요, 사진에 보면 양말을 덧댔는데 네. 이 안에 헝겊이 또 닳아서 훼손이 된 겁니다. 아. 그 정도로 열악한 경제상을 볼 수가 있고 네. 또 심지어 뭐 이런 신발인데 이거는 어린아이용 샌들입니다. 네. 근데 이게 북한 것인지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렇죠. 여기 캐릭터가 있잖아요. 예. 이게 영리한 너구리라는 북한의 캐릭터입니다. 영리한 너구리. 너구리. 네네. 뭐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네. 뽀로로 같은 맞습니다. 거라고 봐야 네, 되나요?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네. 한국에 뽀로로가 있다면 북한에는 영리한 너구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네. 북한에서 오신 분인데 영리한 너구리를 모르면 그건 북한에서 온 거 아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도 북한에서 방영하고 있는 네. 거의 80편이 넘어가고 있는 애니메이션인데 그 캐릭터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그대로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건 누가 보더라도 북한산 신발이 맞는데 네. 신발이 지금 떨어졌죠. 네. 그리고 실로 다 개면 것을 볼 수가 이걸 있습니다. 신고 걸을 수 있을지조차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됐는데 제가 만난 탈북민 중에 뭐 한국에 온 지 이제 한 3년 정도가 지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 10년 전에도 이렇게 살았는데 아직도 이렇게 신발을 꿰매 신는다. 네. 그리고 정말 내 아이가 지금은 한국에 같이 왔지만 네. 북한에 있었다면 이게 내 아이에게 줘야 될 신발이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증언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네. 너무 열악한 상황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건 뭡니까? 그 라면 봉지는 우리나라 라면 같은데 이제 한 회사 제품 같은데. 네, 이거는 한국 제품이 맞습니다. 예. 네. 한국에서 나오는 특정 회사의 라면인데요. 북한에서 나온 제품이 바로 이 즉석국수입니다. 아, 북한에서 네. 라면을 이제 즉석국수, 소고기 맛 즉석국수. 네, 즉석국수라고 부르는데 색깔도 비슷하고 맞습니다. 언뜻 보면은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 카피를 한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한국의 제품을 카피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왜 이 제품이 이제 저희가 주목을 하냐면요. 역시 오물풍선에 담겨온 내용물을 분석을 해보니까 네. 북한이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해외 디즈니랜드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유명 상표를 카피한 제품들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입는 그 겨울옷 내복에 보면 디즈니 캐릭터가 들어 있었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이 미국 캐릭터인데. 맞습니다. 카피를 하고 있고 뭐 심지어는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게 그 예. 북한에서 떠내려온 과자인데 예. 이 헬로키티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거 일본 캐릭터인가요? 맞습니다. 네. 헬로키티랑 아주 비슷한데 이걸 그대로 북한이 지금 카피를 한 거죠. 예. 네, 헬로키티는 머리에 리본을 달았는데 네. 지금 북한은 이렇게 딸기를 달았고 조금씩 다르긴 하군요. 그렇죠. 눈도 빨간색입니다. 왜냐하면 아. 이게 딸기 향이 들어간 사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의 디자인이 굉장히 직관적인데 네. 그대로 카피를 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또 주체적 변형이다라고 해서 네. 이렇게 조금 다르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영리한 너구리 바로 북한의 과자 봉지에도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북한에서 유명한 있고요. 캐릭터고. 뭐 여기 지금 한국의 어떤 특정 회사의 과자 봉지랑 굉장히 비슷한 거 바나나 과자인데 예. 이 그럼 미국 보면 캐릭터 아닌가요? 맞아요, 맞습니다. 디즈니의 예. 곰돌이푸를 카피를 한 거죠. 근데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들인데요. 네. 양말 하나 제대로 갖춰 있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인 열악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캐릭터를 아무런 뭐 보상 없이 그렇게 무단으로 복제하고 전제하고 있는 또 북한의 어떤 이중적인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네. 이거는 제가 신발인데요. 예. 그것도 직접 맞습니다. 입수를 하신 거예요? 네, 이것도 제가 서해안지대에서? 서해안에서 바닷가에서 직접 주운 건데요. 이건 북한 군인들이 신는 군화입니다. 아, 근데 그러구나. 군화라기보다는 이제 작업화인데 제가 북중 국경에서 망원렌즈로 북한의 지역을 촬영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여성이 빨래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맞습니다. 여성이 네네. 신고 있는 그 신발인 거죠? 맞습니다. 북한 여성이 신고 네, 있는. 이게 원래는 북한 군인들이 신는 작업화인데 예. 지금 저 여성이 신고 있는 신발과 동일한 거죠. 아, 저게 보급화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 군인들이 신고 있는 건데 지금 저 여성이 신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네. 제가 저 사진을 촬영할 때가 영하 28도 정도 되는 날씨였습니다. 뭐 압록강의 체감 온도를 감안하면 영하 30도가 넘는 추위인데 아. 그 추위에 여성이 나와서 빨래를 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온다라는 거 그것조차도 북한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뭐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생활상을 한눈에 알 수가 있고 네. 이번 오물풍선에 들어간 이런 제품들의 이 상황들을 보면 저는 뭐 김여정이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네. 전 세계의 북한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 북한 경제의 열악한 실상을 여실 없이 그냥 다 보여준 거라고 봐야 되죠. 오물풍선을 통해서. 저 페티병은 네, 뭔가요? 역시 이것도 예. 북한 주민이 페트병 여러 개를 모아서 실제로 노끈으로 묶은 겁니다. 왜 이게 그렇게 교수님 묶었어요? 묶은 게 아니에요. 아, 제가 묶은 건 아닙니다. 네네. 예. 네, 묶은 게 왜 묶었냐면요. 이 용도가 고기를 잡을 때 쓰는 부표입니다. 물에 띄우는. 부표를 네, 물에 살 띄워서 돈도 그러면 맞습니다. 없는 건가요? 저희가 해양 쓰레기 중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게 지금 부표입니다. 그 정도로 전 세계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뭐 네. 쉽게 이 어부들이 구할 수 있는 건데 그 부표 하나가 없어서 네. 페트병을 묶어서 이렇게 부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북한 주민들이 썼다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라는 네. 거잖아요. 여기 다 라벨이 제거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뚜껑은 있는데 여기 보면 라벨이 하나 있는 게 있죠. 아, 예, 예. 뭐라고 여기에? 적혀 있죠? 네, 여기에 보면 북한에서 생산한 겁니다. 단물이라고 쓰여 있고요. 아. 그리고 국규라고 쓰여 있는데 이 국규가 북한의 모든 제품은 반드시 국규라는 표현을 씁니다. 국규요. 국가 규격입니다. 아, 국규. 그리고 대부분의 주 원료라든지 생산지가 표기가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이 라벨을 북한 보면 거다. 북한에서 만든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참 놀랍게도 이번에 통일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요. 네. 오물풍선에 담겨진 페트병에는 이 모든 라벨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왜요? 그리고 병뚜껑도 심지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최소한의 정보를 숨기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던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페트병을 북한 주민들이 부표로 사용을 했으니까 예. 이 자체가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근데 그 귀중하다 보니까 이번 오물풍선에 넣은 거는 쓸 수 없는 것들, 네. 병뚜껑이 없거나 완전히 찌그러져서 진짜 이렇게 쓰레기. 맞습니다. 네. 정말 쓰레기를 페트병을 보냈으니까 그 점에서도 우리가 북한의 얼마나 경제적으로 열악한지를 또 여실히 확인해 볼 수 있는 예. 대목이고요. 여기 라벨에 보면 이게 주 원료가 포함되는데 8월 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8월 뭐죠? 풀. 네. 8월 풀이요? 네네네. 실제로 8월 풀이라는 풀이 있습니다. 식물가가. 어. 그러니까 원래 여기는 이제 탄산 단물은 주스를 말하는데 설탕이 들어가야 되겠죠. 당 예. 성분이. 근데 설탕을 제대로 생산하거나 수입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아. 식물에서 당 성분을 추출한 겁니다. 뭐 사탕수수 이런 맞습니다. 느낌이라고 네네네. 봐야 되나? 그래서 8월 풀이라는 게 반드시 단물에는 다 들어가고 네. 심지어 평양에 8월 풀 가공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월 풀 뭐 몇 킬로그램에서 당 성분을 얼마를 추출해냈다 이거를 예. 자랑할 정도니까 북한 경제의 열악한 실상을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나머지도 다른 거, 소개해 예. 주시죠. 네, 역시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이다.
또 맞아요. 생산하고 말씀하신 거. 네 네, 있는데 사과 양산. 네, 맞습니다. 사이다는 사이다라고 맞습니다. 하네요. 사이다는 사이다라고 단물인데 하고요. 설탕, 네, 주스는. 탄산 단물은 이제 주스를 네. 얘기를 하는데 역시 여기에도 보시면 8월 풀이라는 것이 다 들어가 있죠. 8월 풀당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어디에나 마찬가지고요. 네. 또 이번에 오물풍선의 내용물을 분석을 해보니까 정말 쓰레기를 넣었는데 담배꽁초가 들어있었습니다. 예. 네, 그 간혹 언론 기사에 지금 여러 가지 담배꽁초가 보여지고 있는데 그 중에 상표가 있었는데 저희가 네. 상표를 확인해 보니까 이 려명이라는 담배가 보입니다. 음. 네. 이거는 지금 굉장히 케이스가 좋아 보이지 세련돼 않습니까? 보여요. 네. 예. 이거는 말 그대로 북한이 외화를 벌기 위해서 수출하는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내에서 아주 간부들만 지금 피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는 담배갑의 형태와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네. 슬라이딩 방식으로 이렇게 여는 오. 방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실제로 담배가 이렇게 실제 담배네요. 맞습니다. 실제 담배로 제가 입수를 한 건데 이렇게 북한에서는 귀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맞습니다. 오물로 오물로 수집이 된 건가요? 들어갔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담배가치가 있는데 예. 보통 담배꽁초를 오물로 넣었습니다. 풍선에다가. 그런데 이거를 보통 저희는 뭐 이렇게 하나를 뭐 이렇게 3분의 1 정도 피우다가 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 주운 그 북한 오물 쓰레기 안에 꽁초는 끝까지 다 필터 끝까지 다 피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렇게 피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필터를 북한에서는 빨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담배 안에 있는 필터 이걸 까면 약간 솜 같은 것이 나옵니다. 예. 담배 필터니까. 네. 그걸 모아서 방한용으로 사람들이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담배꽁초 하나도 사실 북한에서는 버릴 게 없는 굉장히 와. 귀중한 거고 예. 그러면 뭐 이렇게 좋은 거를 보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사실 이거는 정말 수출용을 위해서 이 외화벌이를 위해서 수출하는 용도고 예. 마찬가지로 이번에 또 들어있었던 담배 종류 중에 하나가 룡봉이라는 담배입니다. 그건 좀 룡봉, 대중적인 건가요? 이것도 역시 굉장히 북한에서는 귀하고 아. 이 려명을 만드는 담배 공장과 룡봉 담배 공장이 같습니다. 아, 네. 평양 룡봉 담배 공장이라고 실제로 중국에 가보면 이 평양 룡봉 담배 공장을 수출하기 위해서 담배를 팜플렛까지 만들어서 보여주는 걸 네.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뭐 그 정도로 아주 좋은 형태의 이런 외화벌이용의 담배가 이번에 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담배 있죠. 꽁초로 들어가 있었다. 맞습니다. 예, 이게 다 꽁초로 수출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담배 한번 펴보진 않았습니다만 네네. 뭐 품질이나 외형만 놓고 보면은 거의 뭐 우리나라 담배 수준급이네요. 그렇죠? 네. 예, 예. 사실 지금 뭐 한국이나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포장지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예. 북한이 이 담배를 수출해서 외화를 벌고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또 보여주고 있는 저 거고요. DVD인가요, 저거는? 바닥에 네, 있는 맞습니다. 거. 예, 예. 이거는 이제 DVD인데 예. 이 북한 영화입니다. 근데 북한에서 왜 이렇게 오물풍선을 이제 보낼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네. 결국 지금 북한 내부에서 가장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외부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탈북민 단체들이 지금 풍선을 통해서 예. 외부 정보를 들여보내고 있는데 그 외부 정보를 접한 북한의 소위 장마당 세대들이 예. 이 체제에 대한 위험 요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렇게 DVD, 북한 DVD를 요새 보는 게 아니고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탈북민들이 보내는 그 풍선 안에는 전단뿐만 아니고 네. 뭐 1달러라든지 또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가 들어있는 USB가 들어가고 예. 또 마이크로 SD까지 들어가는데 바로 이런 장비들이들입니다. 이건 제가 중국에서 실제로 입수를 한 건데요. 뭐 게임기 같이 네, 생기기도 게임기처럼 했는데요. 생겼는데 네. 북한 말로 MP5라고 불리는 거. 네, 저희는 MP5라고 부르죠. 네. 예전에 MP3는 음악을 들었던 거고 예. 이건 MP5라고 해서 영상을 볼 수 있는 장비들인데 아. 옆면에 보면 지금 이 마이크로 SD 카드가 이렇게 예. 들어갑니다. 쓸수 있게. 아, 거기에 뭐 한류 드라마 이런 맞습니다. 것들 이제 받아가지고 볼 수 맞습니다. 있고 이런 네. 장치인 거예요. 이렇게 작고 이제 소형화됐으니까 북한 당국이 단속을 하려고 해도 단속이 어렵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남한의 단체, 탈북민 단체들이 네. 이런 USB 마이크로 SD 카드 뭐 심지어는 1달러까지 풍선에 띄워 보내고 그걸 북한의 청년 세대들이 보게 되니까 북한으로서는 이 오물풍선을 통해서라도 예. 뭔가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라고 네.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거고 무엇보다 김여정이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한에서 탈북민 단체들이 보내면 거기에 몇백 배 대응해서 오물풍선을 계속 보내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계속 지금 이 오물풍선이 날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 주의를 줘야 되는데 이제 이번에 이거는 이제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 안에 들어있는 건 아니고 네네, 이제 맞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평소에 이제 해안가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떠밀려온 쓰레기를 이제 수거해서 이제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수집하신 것인데 이 뭐 굉장히 처음에 우리
국민이 걱정했던 게 오물풍선 안에 네. 뭐 보이지 않는 뭐 생화가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군 당국도 사실은 민간인이 이제 오물풍선을 발견해도 절대 건드리지 말고 바로 신고해 줄 것을 이제 요청했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이렇게 뭐 덥석덥석 그 민간인들이 막 주워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지 사실 알 수 알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민간인들이 만지기 전에 군이 먼저 가서 거기에 내용물을 분석을 하거나 또는 성분 분석을 하는데 이번에 오물풍선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북한의 김여정은 남한에서 이렇게 대북 전단을 보내는 예, 탈북민들을 너절한 쓰레기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물풍선이라고 지금 이름을 자꾸 부르는 이유가 북한 당국 자체가 이 탈북민들의 너절한 쓰레기 짓에 대응해서 예. 우리도 그러면 쓰레기를 보내겠다. 그래서 그 안에 지금 쓰레기가 담긴 거거든요. 네. 예.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상을 볼 수 있는 걸 보여드렸지만 네. 그 안에 인분이 실제 들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너절한 쓰레기 짓에 보내는 오물로 간주를 했기 때문에 네. 그걸 직접 넣었고 심지어 통일부가 공개한 자료에 보면요. 그 양말에다가 뭐 이 인분을 적셔서 그렇게 이제 보냈다라는 예. 그런 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생활 만지면 무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아직까지는 넣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그래도 뭐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고 절대 만지면 안 되겠죠. 네네 예. 만반의 준비나 대응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께서는 특별히 뭐 다른 방법들도 있을 텐데 북한을 파악하는 이런 오물로 북한을 분석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 거죠? 네, 저도 사실 북한을 연구하면서 평양을 여러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주로 북중 국경에 가서 망원 렌즈로 북한 주민들을 실제로 촬영을 했고 예. 그러한 살아가는 모습들을 세상에 좀 알리는 작업들을 예. 해왔는데 코로나19도 있었고 제가 또 중국에서 추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더 이상 이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더 그러면 연구가 어디에 어려워지셨군요. 가야 이 북한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연구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예. 한국의 연평도나 백령도 서해 예. 5도에서는 실제로 북한과 4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육안으로 보면 북한이 보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겨울에 북서풍이 불면 바람과 파도에 실려서 북한의 쓰레기가 떠밀려 오거든요. 네. 그런데 그 쓰레기는 누군가가 사용했던 흔적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파악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북한 당국이 어떤 제품을 어떻게 만드는지 경제상이 어떤지를 명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실제로 북한을 지금 갈 수 없으니까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쓰레기를 통해서 북한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뭐 심지어 요즘에는 쓰레기 학이라는 학문까지 나올 정도니까 이러한 쓰레기들이 누군가의 삶의 흔적 그리고 또 예. 우리는 분단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들의 우리 동포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네. 쓰레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아니 있죠.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열악하고 힘들게 살고 있나 느껴지는데 지금 김정은 일가는 여전히 명품 사랑이잖아요. 네네. 북한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비춰질지도 궁금합니다. 전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 주민들은 지금 한 끼를 걱정해야 되고요. 예. 통일부에서 공개한 그 사진 내용물만 보더라도 야 정말 21세기에 이렇게 삶을 살아갈 예.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충격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년 그렇게 오래된 맞습니다. 물건들은 아니잖아요. 이거 최근에 제가 한 달 전에 주운 것도 있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이렇게 깨맨 신발이 뭐 몇십 년 전이니까 아니고 제가 거의 한 달 전에 주운 것도 있으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은 지금 계속 자신의 어떤 정권 유지를 위해서 뭐 네. 얼마 전에 나왔을 때는 그 딸 김주혜까지 명품 옷을 입고 나오고 네. 또 얼마 전에 끝난 북러 정상회담에서는 뭐 몇 억씩 되는 그 차량을 또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정도로 사치품에 또 빠져 있는 게 바로 북한 정권의 실상인데 네. 그럴수록 북한 주민들의 삶은 더 곤혹스러워지고 궁핍해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얼마 전에 오물풍선에는 그 김정일 교시라고 네네. 적혀 있는 종이 조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오물풍선에 들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게 우연히 그냥 들어간 건지 아니면 그만큼 지금 김정은 일가의 위상이 북한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지요? 네,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무엇보다 김정일 교시가 찢어진 종이는 이게 들어갔다라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어떤 사상성의 약화나 충성도의 결여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왜냐하면 북한 형법 64조에 분명히 김정일, 김일성 이런 말씀, 교시를 생명보다 중요시해야 되고 그렇죠. 예. 만약 이것을 훼손할 경우에는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시가 지금 가위로 잘려진 채로 들어갔다라는 예. 건데 만약에 이걸 의도했다면 더 문제인 거고요. 네. 실수라고 하더라도
이 교시가 실수로 잘려질 정도로 과거와는 다른 어떤 체제 결속력이 약화됐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특히나 지금 장마당 세대들 북한에서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은 김일성 김정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세대였고 지금 장마당 세대는 내가 왜 김정은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가라는 네. 의문을 품기 시작한 세대인데 예. 만약에 이들이 지금 군대에 있다면 거의 네. 20대겠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장마당 세대들의 생각들이 바뀌어지고 있으니까 저는 이번 그 교시가 찢겨진 부분들을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되고 앞으로 북한 변화의 중요한 포인트로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앞서 잠깐 이제 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줬던 이제 고급 차량 아우루스라고 하는데 러시아제인데 사실 뜯어보니까 거기 안에도 우리 한국산 부품들이 굉장히 많았다. 네, 그러니까 뭐 네. 러시아도 굉장히 어렵고 북한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워낙 폐쇄 국가니까 이렇게 쓰레기를 통해서만이 겨우 이제 북한의 실생활을 연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네. 얼마 전에 예. 또 다른 얘기도 좀 해볼게요. 북한에서 다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우리 군 당국에서는 즉각 반박을 하면서 또 영상까지 공개를 예. 했습니다. 관련해서 함께 보고 얘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비행 초기 단계에서 폭발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에 다른 내용으로 공개를 하였는데 그것은 기만과 과장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유도적 기능이 없는 이런 거예요. 그냥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비행차가 그렇게 비행하는 건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네, 영상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우리 군이 직접 처음에 탐지를 하고 또 감시를 해서 포착한 장면인데요. 처음에 미사일이 올라가는데 상승 단계에서 보통은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방향부터가 좀 이상하더니 뺑글뺑글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폭발하는 장면까지 나오는데요. 처음엔 저렇게 큰 불빛이 하나였다가 여러 개의 불빛으로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는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희 군에 뻔하게 딱 잡혔는데 북한에서는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우기는 이유가 뭔가요? 무엇보다 이 미사일을 발사한 시점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6.25 얼마 전에 74주년 발발 기념식이 있었는데 북한에서 쏜 날짜가 바로 그때 즈음이죠. 북한에서는 6월 25일 이 전쟁을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예. 부릅니다. 그리고 그날 평양에 10만 명의 군중들을 동원한 반미 투쟁을 벌였던 날입니다. 네. 그날 쏘아 올린 미사일이 만약에 실패했다면 북한 주민들이 받는 충격적이나 또는 북한 정권에 굉장히 치명적인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거 그런 주민들 점에서 눈치 봤다 이렇게 맞습니다. 볼 수 북한 있는 거예요? 당국으로서는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네. 또 얼마 전에 정찰 위성을 쏘았다가 역시 동일하게 몇 초 만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예. 공중 폭발해서 그러한 어떤 부담감을 덜기 위해서라도 북한 당국은 저렇게 성공적이었다. 다탄두 분리 방식을 우리가 실험했는데 예. 이번에 명백히 성공한 작전이다라고 얘기했을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올라갈 때 이렇게 불꽃이 추진력을 발현하기 위한 불꽃이 이렇게 확 퍼지는 거는 고체 연료를 사용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그 부분은 동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 고체 연료를 활용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이었다. 그러나 이제 실패는 했다고 우리 군 당국 판단하고 있지만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예.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군 당국 합참에서 발표한 걸 보면요, 고체 연료를 실험하기 위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그게 명백히 실패를 했고 북한 당국은 오히려 다탄두 미사일을 시험한 거다. 그리고 성공했다. 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만일 북한이 실제로 고체 연료를 활용한 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을 한다면 사실 발사해서 이제 우리 한국까지 도달하는데 뭐 몇 분 걸리지 않으니까요, 서울까지.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가 되겠어요. 맞습니다. 사실 뭐 지금 남북한 간에 이 하얗고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이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데 극초음속 미사일은 그야말로 타겟은 서울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 몇 초, 몇 분 만에 이렇게 날아온다는 뭐 레이더가 탐지도 못하고 맞습니다. 예, 그런 저격할 수도 점에서 없고. 굉장히 위협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아대 정책학과 강동환 교수와 북한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